최근 연예계를 강타한 박나래 씨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디스패치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 등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을 제시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공개된 자료들의 디테일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간스포츠가 박나래 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매체 측은 이 인터뷰가 과거에 진행된 것이며 박나래 씨의 요청으로 보도를 유예했다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다는 이 인터뷰의 내용이 어제 터진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을 하나하나 너무나도 정확한 순서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제 기사를 보고 급하게 작성한 답안지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인터뷰라는 형식을 빌려 현재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고도의 그러나 얄팍한 언론 플레이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나래 씨의 인터뷰가 왜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는지 그 속에 숨겨진 모순과 위험한 인식들을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인터뷰에서 임금 체불은 결단코 없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부연 설명이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1인 기획사라 내가 직접 이체를 하는데 밤샘 촬영이나 회식이 겹치면 제때 못 주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고용주로서의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발언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월급 이야기를 꺼내면 정산해서 다음날 바로 입금해줬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말은 곧 직원이 사장님, 저 월급 좀 주세요라고 읍소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직장인에게 월급은 생존입니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이자 약속된 날짜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권리입니다. 그것을 마치 용돈 주듯이 상대방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만 챙겨주는 구조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갑질입니다. 네티즌들이 자동이체 하나 걸어두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돈 달라고 말할 때 느끼는 비참함과 스트레스를 전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월급을 올려줬고 법인카드를 넉넉히 줬으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임금 문제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튀어나온 법인카드 이야기 또한 논점을 교묘하게 흐리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에게 한도 5천만 원짜리 카드를 줬고 그들이 1년 넘게 수천만 원을 썼다. 그런데 미지급금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매니저들이 회사 돈을 펑펑 쓰고도 더 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법인카드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진행비입니다. 기름을 넣고 식사를 하고 비품을 사는데 쓰는 돈이지. 그게 매니저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보너스나 월급이 아닙니다. 업무 비용으로 1억을 썼든 10억을 썼든 그것과 매니저가 받아야 할 월급은 완전히 별개의 영역입니다. 박나래 씨는 지금 내가 일할 때 돈 쓰게 해줬잖아라는 보상 심리를 내세워 고용주로서 응당 지켜야 할 임금 지급 의무를 희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마인드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그리고 공적인 자금과 사적인 급여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꼴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법적으로 가장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단연 대리 처방입니다. 박나래 씨는 촬영이 바빠서 2차례 부탁했다며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미안해, 다음엔 안 그럴게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매니저와의 카톡 대화를 보면
매니저가 제 진료 기록이 남는 게 찝찝하다며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기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의료 기록은 깨끗해야 하지만 직원의 기록이 더러워지거나 직원이 법적 위험에 처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권력 관계를 악용한 위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인터뷰 내용 중 가장 이질적이고 의심스러운 대목은 바로 새벽 회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중요한 쟁점들은 짧게 끊어치면서 유독 이 에피소드만큼은 마치 소설의 한 장면처럼 길고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 남자 디자이너와 단둘이 작업실에 있었다. 너무 걱정돼서 내가 데리러 갔다 등등.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어야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제보자인 매니저 A씨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사건의 본질인 갑질과 체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A씨의 사생활과 술버릇을 부각함으로써 대중에게 저 사람은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나 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는 전략입니다. 나는 걱정돼서 챙겨줬을 뿐인데 제가 문제야 라는 식의 전형적인 피해자 비난하기 화법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감성에 호소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그녀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소속사 운영 실태를 보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고 전 남자친구가 실무와 회계를 총괄하며 친한 이모에게 시술을 맡기는 구조. 이것은 공적인 회사가 아니라 철저히 폐쇄적인 가족놀이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에게 직원이라는 명분으로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회사의 가장 민감한 자금 흐름을 맡겼다는 것은 공과 사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가짜 의사 행세를 한 이모에게 속았다면서도 정작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는 태도는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자신의 얼굴에 불법 시술을 한 사람, 그것도 의사를 사칭한 사람을 그냥 넘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혹시 수사가 진행되어 판이 커지면 드러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치부가 나올까봐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이 모든 정황들은 박나래 씨의 회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방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박나래 씨의 대응은 최악의 악수가 되었습니다. 해명은 변명이 되었고 사과는 자기 방어가 되었으며 폭로는 제 살 깎아먹기가 되었습니다. 대중이 연예인에게 실망하는 순간은 실수를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비겁하고 오만할 때 대중은 등을 돌립니다. 박나래 씨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가진 특권의식, 부족한 준법 정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보는 비인격적인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보여줬던 친근하고 털털했던 나래코기의 이미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고용주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진실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이미 대중의 마음속에서 신뢰의 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연 그녀가 이 싸늘한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어설픈 인터뷰나 감성팔이가 아니라 모든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 진정성 있는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박나래 씨의 이번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